자,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 오히려 이제 기대감 때문에 주가 지수가 더 올라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특히 이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게 1월 17일 날이 이제 조정이 나오는 변곡 구간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2월 4일이 반등이 나오는 구간이었습니다. 이거는 뭐 변곡에 대한 내용은 제가 주관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제가 방송에 출연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꽤 잘 맞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1일인데 정확하게 우리 시장이 2월 3일 날 양봉이 나오면서 반등이 나왔거든요. 일단 이제 요거는 이제 제 주관적인 사항이니까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 경기 부양 기대감 및 미국 실적 오전, 뭐 사실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내용들 때문에 주가 지수가 많이 빠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내수 침체라든지 이런 내용들도 있는 가운데 엎친 데 덮친 격이 되겠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왔기 때문에 결국 이제 경기 부양을 펼칠 수밖에 없는 이런 한 주간이 아니었나 이렇게 보겠고요.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두 번에 걸쳐서 경기 부양책을 펼쳤고, 여기에 이제 14일부터 미국에 대한 관세 인하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이제 발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대한 어떤 안정감을 좀 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원래 또 잘 나가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고용지수가 나왔는데요. 29만 1,000건이 나왔습니다. 이게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원래 이제 한 15만 건 정도 이렇게 됐겠지라고 했는데 29만 1,000건에 대한 고용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상당히 미국은 뭐 실적도 좋고 고용도 좋고, 지금 현재 발표한 게 한 60%, 65% 정도 S&P 500 기업들이 발표했는데, 그중에 70%, 71% 정도가 실적을 예상치를 상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미국은 경기가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한 관점에서 국내 시장 쪽에서는 대형주 중심의 그런 반등이 나왔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이 두 번에 걸쳐서 이제 경기 부양책을 펼침에 따라서 정유, 화학, 조선, 철강, 자동차, 이게 앞자만 따면은 조금 이름이 좀 그렇습니다. 정화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종목들이 상당히 지금 뭐 밑에 빠져 있어가지고 잘 올라오지 않는 섹터들이 있는데, 이 종목들이 뭐 어저께 같은 경우는 뭐 한 6에서 한 7%씩 급등이 나오고, 조선주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한 12% 정도씩 급등이 나왔거든요. 포스코 같은 경우에도 한 4, 5% 정도, 현대차 같은 경우도 어저께 한 6% 정도 반등이 나왔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낙폭과대에 대한 반등도 있었지만, 이제 우한 폐렴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물러나고 난 이후에는 분명히 경기 부양책이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시장 자체는 악재보다 호재에 좀 민감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악재를 굳이 찾는다라고 하면 코로나 바이러스 외에는 사실 없거든요. 작년도에 이제 이미 이제 경기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 이게 이제 실물 경기 쪽에서는 8월 6일 날 저점을 쳤고, 전체적으로 한 10월 달 정도부터는 바닥을 치고 이미 주가 지수도 그렇고 경기 지표도 그렇고 올라오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폐렴에 대한 내용들만 좀 잠잠해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시장 자체는 악재보다 호재에 상당히 이제 좀 민감하게 빠르게 대응하는 이런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전기차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번 주에 강세를 보였는데 테슬라가 대단히 급등하는 이런 모습들이 연초부터 계속 진행이 되면서 요게 이제 급등이 나왔고, 그다음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중국 경기 부양에 대한 내용들로 해서 조선화학, 철강, 자동차 잘 움직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이제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일부 이제 뭐 급등하는 바이오주들도 재료에 의해서 있었지만 바이오 시밀러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이제 반등 흐름이 나오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지 그다음 셀트리온 이런 종목군들이 반등이 나오면서 지수를 좀 부양을 해줬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번 주 장세는 그냥 악재보다 호재에 상당히 좀 민감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오늘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조정이 나왔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는 시장은 상당히 좋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주 시장은 좀 어떤 흐름을 보일지 또 우리는 어떤 업종에 좀 주목을 해봐야 좋을지 전략 세워주시죠. 예, 뭐 시장이 여러분들 급등락이 나오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상당히 좀 힘드시죠. 좀 빠지나 싶으면은 뭐 급등이 나오고 급등했나 싶으면은 또 싹 빠져버리고 그런 게 지금 다음 주 이제 목요일 날 옵션 만기가 있거든요. 옵션 만기가 있으니까 월요일, 화요일까지는 변동성이 상당히 클 겁니다. 왜 그러냐면 외국인들은 포지션 위를 잡아가지고 있고 기관은 아래를 잡아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갭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외국인 이렇게 보고 있고 기관은 이렇게 보고 있어요. 외국인하고 기관하고. 요게 이제 월화 정도 되면은 요렇게 될 겁니다. 요렇게 요 폭이 줄어드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은 올라가야 이익이고 한쪽은 떨어지면은 이익이기 때문에 이게 갭이 너무 크니까 지금 줄이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오늘 또 보면 외국인들이 선물을 매도하고 기관 투자자가 받아주고 월요일도 그럴 거예요. 외국인들은 매도하고 기관은 받아주면서 줄이는 과정들이 현재 전개가 되고 있고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시장에 대해서는. 시장에 대해서는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리고 정확하게 그동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변곡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지금 다음 주는 2165하고 2250선하고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월요일 정도는 약간 밑으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떨어질 수 있습니다만 2165선 깨지지 않으면은 또다시 한번 이쪽으로 올라오려고 버덩버덩 할 겁니다. 예,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러다 못 올라오면은 그 다음 변곡까지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코스닥은 656에서 690선 정도, 요 정도로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주에 이제 옵션 만기가 껴 있기 때문에 지수보다는 이제 종목 쪽의 흐름들입니다. 이제 개별 이슈에 따라서 좀 움직이는 이런 쪽입니다. 파트너나 전문가가 나와가지고 지수 좋습니다라고 하면 시장 좋다는 소리고요. 지수보다 종목 장세 이렇게 얘기하면은 사실 시장 조정이 나온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월화 정도는 조금 이제 조정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시고 종목에 좀 치중하는 전략이 좋고 저점만 이제 여러분들이 확인해서 가시면 되겠고요. 저는 이제 목요일 날 급등이 났던 게 중국 소비주하고 소재, 산업재, 바이오주들 수단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제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계속 폐렴에 대한 얘기만 할 겁니까? 결국 이제 폐렴은 지나갑니다. 끝나게 되게 되면은 중국 소비 섹터 많이 빠졌거든요. 예, 시진핑이 우리나라 국가주석이 방문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오게 되면은 당연히 가겠죠. 그 다음에 소재, 그 다음에 조선산업재, 바이오 순환매, 목요일 날 흐름을 다시 되짚어 보시면은 업종에 대한 어떤 정답, 이런 내용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